1년차 주부인데 명절만 다가오면 답답해져요. 시어머니가 딸처럼 여길 테니 밤 엄마다 생각하라면서 명절이 되면 며느리들은 전날부터 오라셔서 밥 차리고 음식을 시키시는데 시누이들은 늦게 와서 방에서 차려주는 음식만 먹어요. 음식도 시누이들 줄 것까지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 힘들어요. 명절에 일 끝나고 늦게라도 친정에 가려고 하면 간만에 가족들 모였는데 어딜 가냐고 싫어해서 항상 눈치 보고 불편해요.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인데 딸처럼 여긴다는 말을 하지 말던지 정말 얄미워요. 벌써 몇 번째 명절이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 가슴에 돌덩어리가 누르는 것 같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어요. 명절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답답해져요. 화병이라고들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화병 생기는지 아세요? 화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래요. 요즘은 없을걸요? 왜? 옛날 며느리들은 다 화병했어. 왜? 참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논리적으로 올바른 말이 아니야. 합리적인 말을 안 하고 합리적인 요구가 아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도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참아야 돼요. 그냥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야. 답답하고. 근데 요즘 며느리들은 어떻죠? 좀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그거 싫어요. 안 할래요. 우리 좀 음식 덜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화병이 안 생겨요. 여기가 누르지 않죠. 내가 참지 않으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참는 분이에요. 무의식 속에 자기 주장이 이렇게 올라오면 참아요. 어떤 분이 그러냐면요. 여자로서 자존감이 낮은 분. 여자로서 자존감이 이렇게 강한 분은요. 자기 의견이 딱 올라와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얘기하실 때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 자기 의견을 딱 얘기해요. 어머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딱 얘기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무조건 인정해주고 내 말은 무조건 굽혀요. 틀렸다 이러면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를 무시하고 상대를 무조건 인정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내가 참고 해주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 쟤는 괜찮구나.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절하면서 싫거든요? 딱 얘기를 하면 어때요? 아 쟤는 싫어하는구나. 그때부터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미움받을까 봐. 어머니 나 그거 안 할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네가 내 말을 거역해? 하면서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얘기를 않고 참고 남의 의견을 다 맞춰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까? 내 주장 하나도 못하고 남이 시키는 거 다 해주는 사람은 남의 정신에 사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말만 무조건 듣는 사람은 시어머니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지 내 정신이 아니야. 시어머니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했을 때만 따라가는 거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내 주장도 하면서 시어머니 주장과 합리적인 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직장에 가서 윗사람 말만 듣는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윗사람 정신에 사는 사람이에요. 윗사람이 틀렸으면 내 주장도 얘기하면서 조율을 하고 윗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윗사람 말이 맞으면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서로 조금씩 의견을 조율해서. 그걸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남의 정신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정신에 내 마음으로 살려고 태어난 이 에고가 내 마음으로 안 살고 다른 사람 마음으로 사니까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인생 살맛이 안 나요. 남의 정신으로 사니까요. 그리고 자존감은 점점 더 낮아져요. 그래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분은. 어머니 저도 귀한 집 딸인데요. 우리 식구들 기다려요. 가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저를 딸처럼 여긴다면 어머니 딸이랑 똑같이 방 안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해주세요. 어머니 시누이들도 며느리랑 똑같이 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일하게 해주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많잖아요. 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머님은 이제 화낼 수 있어. 감정적으로. 어떻게 며느리인 네가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어머니 저를 딸처럼 여긴다면 제가 어머님 딸이 시댁에 가서 이렇게 취급받으면 화 안 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님 화나셨다면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화는 가라앉혀 들이대 자기 주장을 얘기해서 서서히 바꾸셔야지. 아니 하루 이틀 명절이 있을 게 아니라 10년 20년 계속 명절이 있을 건데 날마다 끌려다니면서 힘들게 사실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미워서 정말 안 보게 돼요. 싸우면서 정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화내시면 미안해요 어머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안 고치시면 또 말하고 그리고 또 화내시면 미안해요 어머니. 이렇게
그러면서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힘들죠. 인내해야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나의 인연은 소중하죠. 그렇죠? 시어머니 아들을 소중하게 키워서 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소중한 분으로 여겨야 되고, 소중한 분을 대할 때는요, 가식적으로 속으로는 온갖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네 하면 그분을 진짜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고 진실하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며느리들이 무조건 참고 시어머니한테 네 하는 게 순종적이고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실해야 돼요. 싫은 거 좋은 거 다 얘기해야 되고요. 단지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그럴 때 풀어드려야 돼요. 내가 진실을 얘기했는데 기분 나쁠 수 있지. 진실이 기분 나쁜 경우가 더 많아요. 가짜가 기분이 안 나빠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애고들이 가식을 떠는데 그건 진정한 게 아니죠. 자식이 나한테 엄마 미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엄마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르는 남한테는 미워 소리 절대 못해요. 혼날까 봐.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진실을 얘기하고 미움받을 각오로 얘기하는 건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그런데 싫으니까 시어머니 그냥 가식으로 네 하다 보면 계속 내가 싫어하는, 참고서 하는 줄도 모르고 그쪽에서는 계속 요구하죠. 그럼 나는 계속 참고 하면서 뭐가 쌓이죠? 미움이 쌓여요. 그러면 한 20년 그렇게 시집살이 하면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시어머니 보기도 싫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고 오해가 생기죠. 그러면 안 돼요. 순간 미움을 받더라도 딱 얘기하고, 그러면 조금씩 시어머니가 고칠 것이고,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편안해져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이 돼야 화병도 안 생기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나라의 참 잘못된 문화가 참으면서 며느리는 무조건 예스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마음을 절대 이해 안 해줘. 참는 것 같은데도 며느라 너 참고 있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질 않아요. 그냥 못 본 척하면서 계속해요. 그게 얼마나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하고 고부간의 사이를 힘들게 하는데요. 요즘은 많이 솔직해졌어요. 솔직해졌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냉정하게 시어머니가 화가 났어.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다음엔 어머니 왜 그래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왜 화내셔? 옳은 말을 했지만 어른이시고, 사람은, 인간은 옳은 말을 들었다고 화가 안 나나요? 그렇잖아요. 옳은 말 들어도 화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미안해요 어머니 이렇게 풀어드리는 게 그 인간적인 며느리의 도리인데 그걸 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지 않고 풀어지게 될 겁니다.